2026년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되었다는 시장의 안일한 믿음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포트폴리오는 연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기존의 투자 공식과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연쇄 붕괴가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재난의 불씨는 바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에 치명적인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 모든 산업의 생산 원가와 물류비를 연쇄적으로 폭등시켰습니다.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원가 부담을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물가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는 극단적인 매파적 긴축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연착륙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희망적인 단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싸진 이른바 초고금리 장기화라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실물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기적 조정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털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구조적 지각 변동입니다. 만약 아직도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며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좌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축의 연속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언제든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매파적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상향 조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던 일본은행마저 금리를 1%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리며 글로벌 통화 긴축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유동성 흡수 조치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자본 조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동성 축소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파괴적인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값싼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덩치를 키웠던 투자자들은 끔찍한 마진콜에 직면하며 자산을 헐값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은 물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선진국의 핵심 자산들마저 엄청난 변동성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를 막론하고 기존의 자산 증식 공식이 산산조각 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10년간 이어져 온 대세 상승장의 달콤한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저금리 완화기와 현재의 매파적 긴축기는 투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급등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는 끔찍한 동반 하락의 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물가 상승이 소비 호황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였다면 지금은 에너지 쇼크가 원인인 악성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적자 상태라도 미래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압도적인 독점력을 바탕으로 실제 현금을 긁어모으는 확실한 우량 가치주만을 선택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피신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채권마저 끝없는 금리 상승의 공포 앞에서는 그저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현금만 쥐고 있자니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우리 돈의 가치를 매일 갉아먹고 무턱대고 낙폭 과대주를 사자니 지하실 아래에 또 다른 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로 지금이 투자자의 진정한 실력과 경제적 통찰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충격을 완벽하게 방어하면서도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우 정교하고 전술적인 자산 배분 카드를 꺼내 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고금리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채권 투자의 듀레이션을 극한으로 축소하는 전략입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채에 집중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더라도 채권 가격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시장이 제공하는 훌륭한 고금리 이자 수익을 매우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챙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의 묶임이 짧아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크게 붕괴하며 역사적인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총알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 시 기대할 수 있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수익의 극대화보다 자산의 완벽한 방어와 생존이 최우선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금융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만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쏘아 올린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피도 눈물도 없는 긴축 사이클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듀레이션 축소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역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우량 자산을 선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